네, 안녕하세요. 김태훈 매니저입니다. 자, 오늘 시장이 다소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지난밤에 이제 미국의 또 이 은행, 지역은행, 중소형은행에 대한 이 우려감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또 오늘 좀 증시가 쉬어가고 있습니다. 또 게다가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. 이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상 결정이 될 거고 또 앞으로의 또 이런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시그널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신호를 보낼 것인가라는 그런 경계 심리도 있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좀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생쇼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장 시작 전에 그 컨텐츠 하나를 올려드렸습니다. 오늘의 주요 이슈들과 또 어떤 좀 이런 테마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, 자,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경계감이 있거나 전반적인 이 하방 압력을 받는 시장이라면은 개별 테마에 사실 집중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하나 뽑았던 테마 중에 하나가 이 사료나 곡물 테마였거든요. 자, 흑해, 곡물 협상에 대한 부분들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시장의 지수 대비해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.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앞으로 저희 또 많은 매니저 분들께서 또 많은 컨텐츠들 올려주실 테니까 뭐 이렇게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. 자,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먼저 편입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리뷰를 먼저 좀 도와드릴게요. 최근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네옴시티 테마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두 종목을 편입을 했습니다. 자, 첫 번째가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했었던 히림이었고요. 그리고 바로 어제 편입했었던 종목이 유신이었습니다. 자, 유신 같은 경우 먼저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. 벌써 지금 한 2, 3% 정도 시장이 좀 빠져도 별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?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는 겁니다. 지수가 올라가지 못할 때는 뭐라 그럴까 좀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내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야지 지수보다 조금 더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트레이딩을 좀 회전을 높이면서 좀 쌓아 나가야 조금 더 선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이 유신은 이제 종가가 고가 마감을 했습니다. 11.3% 급등해서 마감을 했고요. 자, 오늘 이제 단봉이 좀 나와주고는 있는데 지금 한 1% 정도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어제 장대양봉 11% 급등 이후에 1%의 조정은요, 여전히 추세는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, 그 사우디 이제 장관이죠. 장관이 이제 8일부터 10일까지 방한해가지고 또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나 기사가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은 이런 좀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자리도 지금 상당히 좀 부담이 없습니다. 뭐 보통 주가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. 근데 최근 이 네옴시티 테마 종목들을 보면은 물론 과거에 부각받기 전에 대비해서는 좀 주가가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최근 몇 달의 흐름을 보면은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와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시장이 최근 이 하락 변동성을 키움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와주지 않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네옴시티 쪽 관련된 이런 모멘텀에 여전히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패턴적인 부분들도 보더라도 뭐 양음양 패턴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이 기준봉이라고 봤었을 때 어제 장대양봉을 기준봉이라고 봤었을 때 절반 가격대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은 또 양음양 좋아하시는 분들 패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들어와 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도 신규 진입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 네옴시티 쪽 테마 부각이 받았을 때 슈팅 나와준다면은 목표가가 도달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뭐 시청자분들 계시다면은 조금씩 수익을 챙기시면서 조금 이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조금 더 좀 적극적인 매매 회전율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마찬가지로 히림도 마찬가지입니다. 히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전히 한 3%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 종목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좀 증시가 좀 변동성이 그래도 좀 키워져 있는 상황이지만 뚜렷하게 매도세가 이 종목도 나와주지 않고 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과거에 올해 1월 달쯤에 한번 장대양봉 파동 한번 만들었다가 최근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죽을 만큼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래량도 살아날 일만 남았다. 자, 그러면 이 방향성이나 뭐 재료 그리고 변동성도 우선은 이 매매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우호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환경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종목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변동성 지표 중에서 ADX 지표를 많이 씁니다. 그러니까 ADX 지표라는 거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진행 중인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ADX 지표가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이제야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선은 방향성 자체는 이 네옴시티라는 이런 이슈 부각 가능성에 대한 베팅으로 본다면은
변동성도 이제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이게 초입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변동성과 방향성이 두 가지가 유리할 때 들어가는 게 잃을 거보다 얻을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요 종목도 여전히 좀 매력적인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자, 그럼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먼저 편입 가격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현재가 8,570원이고요. 다시 들어갈 겁니다. 우진이고요. 최근에 제가 이제 지난달에 자동차 부품과 원전 테마를 좀 적극적으로 좀 편입을 했었는데 목표가는 사실 원전 관련주로 목표가 도달한 종목은 G2파워밖에 없었습니다. 하지만 뭐 제가 봤었을 때 제가 어제도 리뷰를 도와드렸던 것 같은데 원전은 다시 한번 과대낙폭 이후의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이 한국과 미국이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하고 뭔가 서로 조금 더 이익을 내겠다라는 관점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언젠가는 조만간에 뭐 제가 시기적인 부분들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 양 국가가 양보를 좀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이 에너지 정책에서 대표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있습니다. 자,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원전 수출 생태계 뭐 복원하겠다, 가속화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지금 또 이슈가 나와주고 있고요. 원전 비중을 2036년도까지 34%까지 뭐 확대하겠다. 뭐 사실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. 하지만 뭐 주식이 항상 주가가 어느 기사에 반영을 하듯이 어떤 기사든 간에 우선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다. 그리고 그 기대감,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 좀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재료가 좀 소멸이 되면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좀 조정폭이 크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반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지금 보조지표 중에서 뭐 볼린저 밴드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그 과대 낙폭 정도의 최근에 이 주가 하락 조정폭을 본다면은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밖으로 나갔을 겁니다, 아마도.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과대 낙폭 이후에 기술적 반등도 공략이 가능한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다음 자료 볼게요. 자, 이 부분에 좀 저는 집중을 해봤습니다. 자, 지금 이 원전 산업 자체는 이게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이 국방력이나 이런 약간 정치적인 관계가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요. 자, 요즘 이제 2022년도에 세계 건설 중에 이제 수출 원전 현황을 보시면 주도하고 있는 국가, 이 두 국가가 어디입니까? 러시아하고 중국입니다. 이 두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79%인데 자, 지금 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과 한국, 일본 등 약간 이 동맹국들이 서로 좀 으쌰으쌰하자라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고요.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사우디를 조금 끌어들이려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 외교적인 행보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미국의 동맹 국가들한테 원전 수주를 따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. 자,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 건설 최근에 오랫동안 안 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. 단지 웨스팅하우스가 최근에 이제 한수원 쪽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좀 딴지를 거는 부분은 조금은 더 지분을 달라라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부분들도 감안을 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결국에 동맹을 할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또 원전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요즘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약간 좀 대립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낀 업종은 사실 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 국가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좀 같이 손을 잡아가지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질문 받아보고요.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원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방미 또 이슈로 좀 기대감 있게 올라갔는데, 자, 방미 이후로 또 좀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방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원전의 상승 어떤 뭐 일정이나 뭐 수주 일정 뭐 이런 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예, 우선은 뭐 이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올랐던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좀 다 원래대로 내려왔거든요.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갔던 주가가 이전 수준으로 다시 조금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
뭐 사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모멘텀은 소멸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우선 저는 이제 사우디 쪽 관련해가지고도 원전 이야기들이 앞으로 나와줄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사우디, 뭐 네옴시티 쪽도 중요하지만 뭐 다음 달에 뭐 장관 오게 된다면은 이제 또 사우디, 네옴시티와 관련된, 사우디와 관련된 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또 최근에 이제 폴란드 쪽 관련해가지고 또 이슈가 나왔던 게 언제든지 본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우선은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약간 조금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자리 자체가 여전히 좀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요. 뭐 아직까지 5월 5일선 자체가 지금 뭐 저항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과도하게 낙폭을 확대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도 가능하다.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대본을 좀 잘못 써놔가지고 9,100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요.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0,000원, 1,500원 2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,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